이거 정원 후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막 그 완전히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세훈 후보가 계속 연일 약간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무슨 받들어총 가가지고 뭐 서울시장 후보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감사의 정원. 네, 감사의 정원. 그 감사의 정원 말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결론은 하고 싶으면 니들이 직접 해라는 느낌이죠. 자,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정원호 후보를 겨냥한 우리 김재섭 의원의 이런 폭로 추가적으로 더 있을지 기대를 해볼 텐데, 이 폭로, 김재섭 의원의 폭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서울시장의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또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김재섭 의원이 계속해서 이 폭로, 그러니까 이 폭행의 폭로를 가지고 공방을 계속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거의 뭐 이제 차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꼭 그렇게 보기가 힘든 게요. 그래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측을 결집시키는 이슈입니다. 이제 이 팩트 자체가 워낙에 이제 진실 공방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뭐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국민의힘의 실망에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혹은 조금 뭐 어떻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거 정원 후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막 그 완전히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격차를 줄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좀 싫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제 보수를 찍어주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현 상황은 그 정원 후보가 본인이 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 이제 마이크가 쥐어지는 상황에서 자잘한 실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서울시장을 해야 할 사람이 이 정도밖에 그 대응이 안 되느냐라는 그런 종류의 좀 인식들이 좀 쌓이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당당하게 해명을 하는 모습이 돼야 이 격차가 좁혀지는 거를 다시 좀 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렇지. 국민들은 진짜 정중한 사과를 또 했으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 만약에 이제 이거 잘못됐대, 정원 후보 이거 잘못됐대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그럼 정원 후보가 사과하는 모습을 굉장히 보고 싶기 때문에 그 보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원 후보 측에서 이른바 1등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이제 상대 안 하고 얘기 덜 하고 노출 덜 되고, 근데 본인이 챔피언은 아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그 지난 선거에서도 보궐선거에서도 그러니까 25개 구청 다 이겼고요. 그다음에 425개 전동에서 승리한 사람이라 가지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캠프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건데요. 지금 정원호 후보가 이렇게 부각된 이유가 행정을 잘했고 일을 잘해서 평가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 능력을 이제 좀 보여줄 때가 됐다. 뭐 이런 내가 이런 걸 잘할 수 있고, 성동구에서 보여줬던 내 행정 능력을 서울시 25개구 전역에다가 펼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계속 제시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서울 시민들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고 또 지지를 보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오세훈 후보가 계속 연일 약간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무슨 받들어총 가가지고 뭐 서울시장 후보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감사의 정원. 네, 감사의 정원. 그 감사의 정원 말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그 무슨 양갈비 모든 같이 생긴 거기 가가지고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라고 해서 뭐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거 선거법 문제 없을까요? 근데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던데. 그 계속 그런 부분도 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많은 분들이 그 200억이나 저걸 들여가지고 저 흉물을 지었다고라고 굉장히 서울 시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200억 원이 다가 아니에요. 그 건축비 만 200억 원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라든가 기회 비용까지 하면 사실 700억이라는 추산도 있습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근데 그 700억 원이 어느 정도냐?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시장직 드랍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어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시장직을 본인이 걷어차고 나간 이유가 친환경 무상급식 아이들에게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시장직 그만둔 거였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많은 학부모들을 인정할 겁니다. 이 무상급식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학교를 애들 보낼 수 있었을까. 그만큼 굉장히 시민들 또 학부모들에게 호평받는 게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인데 그거 안 주겠다고 서울시장직을 그만둔 게 오세훈 후보예요.
근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요? 서울시 그 친환경 무상급 비용이 1년에 700억 원이에요. 이 밭들어 총 이 비용 그 재반 비용 등등 다 포함해서 700원이라는 추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 한 거예요. 네. 얼마나 분노스럽습니까? 서울 시민의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서. 그랬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잘 만들었던데. 그래? 네. 그거 밤에 이상하지 보셨어요? 않아? 밤에? 너무 이상하지 않아? 밤에 장난 하면은 아니야. 빛이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물론 네. 밤에 이게 못 봤네. 정권마다 상대 진영에서 만드는 조형물 정책이라고 하는 건 네. 절대 상대방한테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자, 가장 꼬투리 잡기 쉽고 가장 의미 부여를 비하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조형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상대 진영에서 만든 조형물을 쿨하게 인정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 그 괴물 조형물 한강에 만들었다가 바로 철거해서 너무 흉물스럽다고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적 있구나. 성남시청에서도 세월호 조형물 그것 가지고도 논란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한 번 더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면 그게 이제 석재로 되어 있는 거고 높이가 그렇죠, 6.25m예요. 6.25를 이제 뭐 6.25. 기리겠다라는 거고 23개의 이제 그 뭐 저런 석재 조형물이 생긴 건데 그게 22개국의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한 의미가 있는 거고 게다가 그 1층 그 저층에 있는 석재에 각 나라에서 석재 그 기부를 받았대요. 그리고 저 밤에 저 조용히 쏴지는 밤에 보면 저런 모습이구나. 빛이 저렇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군데로 모여져서 정말 멋지거든요. 그래요. 이걸 밤엔 좀 못 한꺼풀 떨어져서 보면 많은 관광객 내지는 그 젊은 사람들이 길 가다가 발걸음 멈추고 사진 찍고 하기도 해요. 마치 뭐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막 흉물스럽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지적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처럼 이거 어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조금 정치적 편견과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진짜 많은 국민들한테 어떻게 소구가 될지를 좀 객관적이고 드라이하게 판단해봤으면 좋겠다는 근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광화문 광장이었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광장이라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광화문 광장을 재구성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나무도 심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공간들이 점점 대규모 인파가. 근데 그건 광장의 역할 자체를 뭐 변화시킨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인 광장의 역할 자체를 좁힌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류의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뭐 전쟁 기념관도 있고 다른 의미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해도 되는데 광화문 광장이라는 곳은 계속해서 우리 그 사회의 뭐 역사가 이제 켜켜이 쌓이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런 종류의 조형물을 할 때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수기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수기가 됐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제가 제가 유공자 자손이에요. 6.25 전쟁 참전 유공자 자손이에요. 오늘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제 현충원에 계신데 저는 이런 뭐 의미는 좋아요. 그런 거 취지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 광장이라는 문제도 있고 정말로 그때의 그 6.25에 대한 기념을 하고 싶거나 그러면 지금 유공자 분들 계시거든요.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또 유가족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복지를 조금 더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아버지도 거의 무슨 혜택이 거의 못 받고 계세요. 그래요? 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거기다가 세월호 공간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광장의 기능을 어떻게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에는 정말로 이제 진영이 아니라 그 진영을 넘어서는 뭔가 공감이 필요한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제 논란들이 재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아까 이기인 총장이 말한 것처럼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신발 그거 이상해 그 한강이라고 해서 전 신발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뭐야, 그거? 신발을 막 엮어가지고 거기 그 고가도로 철거한 자리 이렇게 만들었다. 그거 철거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좀 많이 흉물스러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본인들의 이런 뭐 정치적인 생각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결론은 하고 싶으면 니들이 직접 해라는 느낌이죠. 네 돈 써서 네 돈 써서 하라고? 네가 해라. 200억 원이 어딨어? 자,